안녕하십니까.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도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래 인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흔히 뭐 공부를 잘하고 좀 능력이 특출하고 또 이런 그 인재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인재가 그 방면에서만, 한 방면에서만 발전된 인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키울 것 같으면은 지도자가 물론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능력이 첫째로 요구되어지겠지만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매우 비도덕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그 품성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런 분 같으면은 매우 실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거 인재를 등용할 때에 인터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는 중요한 포스트에 들어갈 때는 청문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 청문회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그분의 뛰어난 업적을 다루던가요? 아니면 도덕성을 다루는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도덕성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성장시켜 나갈 때에 그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덕성을 정확하게 함양시켜서 이런 우리가 필요로 한 정말 그 훌륭한 도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길러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혹시 그냥 학업에 지장이 없으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지요?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아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을 경력 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경력을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신실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내야만 앞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좋은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 사회적으로 그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들을 이제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하죠. 그래서 어느 한 구석에 가더라도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이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국가적인 지도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좀 밟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맨시라는 단어죠. 맨시라는 단어는 이디시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또 언어도 너무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룩한 언어다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EDC를 만들어서 EDC를 생활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EDC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욱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맨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냥 맨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이 맨시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또는 명예가 높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한 사람들과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다만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옳은 일을 그 목적 자체에 두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맨시가 될 수 있다. 주위의 눈치를 안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맨시라고.
아이들이 와서 맨주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행함이 지극히 적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를 키울 때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보다는 맨슈가 될 수 있는 여러 방면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워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위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인간, 정말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물을 키워서 미래의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좀 부족한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함으로써 인간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을 키워내야만 되겠죠. 그러자고 하면은 이런 도덕성을 잃어버려서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존경받고 존중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언제 어디서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맨시로 키워서 언제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공동체 정신을 좀 길러줘야만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인 가운데에 일본을 다녀오신 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일본이 저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에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 그것은 이 학교 사회에서도 학생들 간에서도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해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 잘 가르치는 학원 이런 것들을 다른 아이들은 몰라야 되겠고 뭐 그런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공동체를 이끌 수 있고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큰 인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상대를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길러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장군이 되려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되지 아무리 혼자서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장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혼자 잘 돼야 하고 다른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은 곧 나의 실패라는 의미로 각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보통의 부모들의 생각이어서는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유치원서부터 경쟁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입으로는 친구들 간에 협력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은 공동체 정신이 배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단결력과 협동심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봤습니다. 이스라엘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사는 법부터 먼저 배워요. 춤을 추더라도 혼자 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깨 스크램을 짜고 같이 돌아. 스텝이 얽혀도 좋고 같이 넘어져도 좋습니다. 같이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바닥에 이스라엘 지도를 깔아놓고 그 위에 이 도시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작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선생님이 한참 이렇게 놀이하고 같이 그 음악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외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그 동그라미 안에 전부 다 서기 위하여서 몽창 몰려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어깨를 듬싸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협동심이구나. 저게 함께 가는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거기에 그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모든 그 세계의 협동농장은 모두 실패했다고 하는데 유독 성공한 곳이 이스라엘의 기부츠와 모샤브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부츠를 가면은 기부츠라는 말은 물론 작은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같이 협동하여서 농사 짓고 협동하여서 공장하고요. 협동하여서 식사하고 협동하여서 빨래하고 협동하여서 교육하고 모두 다가 함께합니다. 이런 그 기부츠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기부츠가 있는 곳은 마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작은 유토피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협동하는 모습을 유치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협동농장이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정신, 이 공동체 정신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품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인격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룹 안에서의 도덕성을 키워야만 하죠. 혼자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뭐 이렇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지도력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애국심과 리더십이 이런 조직에서 그룹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학교 현장도 그룹이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클래스에서 너무 경쟁적으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 막내를 한국에 와서 학교를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보니까 옷을 뭘 입고 있는지, 신을 뭘 신고 있는지, 그 집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왜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누가 어떻다 하더라 이런 것에 관심을 모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쟁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 간에서 교실 안에서도 나보다 나은 아이들을 동경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가운데서 협동심을 길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쟁하는 상대가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내 친구가 왜 경쟁의 상대여야만 합니까? 내 친구는 협동의 상대입니다. 협력의 상대이고 앞으로 긴 세월 동안 나와 함께 동반자적인 삶을 살아갈 친구가 바로 오늘 클래스에서 만나는 그 친구예요. 이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경쟁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너는 그 아이와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친구 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룹 안에서도 리더로 성장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사회를 구성하는 중추가 되면은 이 공동체 의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랬다가 다시 공동체를 찾게 되는데 이 가정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사회도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성이다 하는 것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입력시켜 줘야만 합니다. 이 높은 도덕성을 가진 공동체의 주인공이 바로 미래 공동체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동의를 하실 수 있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나서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너무너무 중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라봐 보면은요,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머님 욕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정에서의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보면은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하잖아. 너는 왜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형제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입니다.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평생 동안 형제가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머니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왜 형은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그 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의 붕괴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 심각합니다. 대학을 경영할 때와는 다르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경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가 문제아로 불리는 아이들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아가 있다?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는 아이, 문제가 없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문제아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죠. 가정들도 문제가 있고 사회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아라는 것은 다른 의미이죠. 그런데 이 문제아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아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문제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문제아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문제아이냐면은 다른 아이와 좀 다른 아이예요. 조금 다르면은 그건 문제아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가 공부 조금 못하면은 문제아라고 그럽니다. 체육활동 좀 몸이 좀 불편하면은 문제아라고 그럽니다. 이거 아니에요. 잣대가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개체가 다르고 객체가 달라요. 단지 다른 아이들이 존재를 하지 문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아라고 하니까 문제아라고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자꾸만 문제만 보게 되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아는 없다. 단지 능력이 특출한 아이들만 있다. 교실에서 너무너무 떠들고 장난치고 얼마나 난하고 좋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집중력이 다를 따름이죠. 그런 아이를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다라는 인식, 문제는 없고 다른 아이가 있다. 특출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지름길이 되려면은 이렇게 다르다. 얼마나 다릅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만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좀 특출나게 뛰어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르게 키우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인격을 갖추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인내심을. 도덕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인내심의 결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인내심하고 도덕성하고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줄을 세워서 갑니다. 줄을 세워서 가는데 줄을 세워서 가는 것을 보고 아이가 새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썩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는 최소한 그래요. 잘못했어 하고 꾸중하지 않습니다. 너는 뒤로 서라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참아라 라고 해요. 참아라. patient. 인내해라. 무엇을 인내하라고요? 시간을 좀 인내라. 앞에 온 친구들이 먼저 가도록 하고 뒤에서 서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공과 실패를 이어가는 이런 삶들을 살아야 할 터이고 무한 도전을 해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나중에 성공적인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될 터인데 인내심이 없으면요 조급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좀 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인내하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 지금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훌륭한 보석이 되려면은 원석을 얼마나 깎아야만 합니까?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이 탄소 덩어리인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58면을 깎아야만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58면을 깎아내는 고통 그리고 이 버려지는 원석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한 인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키워야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사블라누트라고 합니다. 사브라라는 말은 선인장이 열매를 맺은 선인장이 10년 이상은 성장을 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은 그것을 사브라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10년은 기다려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참고 견뎌라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겪어서 오늘날 같은 이런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지금 이런 참고 견디는 말, 고난하라는 말, 내 순서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이런 인내심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인내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려면은 그런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키워내려면은 인내하도록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이런 인내심도 사회적으로 가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도덕성에 관한 신실한 도덕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 이 도덕성이 뛰어난 인재만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예언을 해봅니다.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때에 이 도덕성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달을 따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협력해서 그룹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도덕적인 인물을 키워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각 가정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